조계종 새 집행부에 바라는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새 집행부에 바라는 불자들의 바람을 담았습니다. 조계종단을 이해하는 첫걸음, 바로 스승과 제자로 이어지는 법맥, 문중을 이해하는 건데요. BBS 뉴스에서 심층 취재했습니다. 근대 한국 선불교의 중흥조인 경어선사 탄신 169주년 달해제가 내일 봉행됩니다. 불교가 낳은 세계 최고 문화유산, 직지의 발원지, 청주에서 열린 직지 유등문화제에 다녀왔습니다. 지난달 평양 남북 정상회담을 다녀온 원택 스님에게서 뒷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0월 2일 화요일 BBS 뉴스입니다. BBS 뉴스에서는 조계종 새 총무원장으로 당선된 원행 스님이 풀어야 할 과제를 살펴보는 기획 보도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새 집행부에 바라는 불자들의 목소리를 담아봤습니다. 정영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선거 당시 7대 종책 가운데 소통과 화합을 가장 첫 과제로 꼽았습니다. 종단 발전을 위한 비판이라면 낮은 자세로 경청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두 번째는 종단 화합입니다. 저부터 열린 자세로 소통하겠습니다. 대립과 갈등의 반복을 끊고 대통합의 시대를 열겠다는 강한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불자들 역시 하심을 내세운 36대 총무원 집행부에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새로 되신 총무원장님께 지금까지 시끄러운 소리도 많이 있었고 한데 그런 소리를 전부 들으셔서 좀 좋은 방향으로 잘 이끌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새 총무원장을 중심으로 흔들리는 조계종단의 위상을 회복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한 마음으로 뭉쳐갖고 그냥 여기 조계사 그러더니 그 마음이에요. 한 마음 합쳐서 한 마음으로 발전을 나갔으면 좋겠어요. 한국 불교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 사회적 역할을 다하는 종교로 거듭나야 한다는 불자들의 경책도 이어졌습니다. 이 좋은 불교계가 그런 구설로 해서 이렇게 시끄러워졌다는 것은 너무 유감이에요. 정말 앞으로는 정말 그런 일이 없고 이 사회의 기감이 될 수 있고 또 우리 불교계의 기감이 될 수 있는 그런 총무원장이 되셨으면 합니다. 낮은 자세로 소통하겠다고 강조한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소통과 화합위원회를 만들 것을 선언했습니다. 승가와 제가 4부대진 간의 대화의 장이 될 소통과 화합위원회가 제도권 밖의 목소리까지 귀담아 들을지 출범 전부터 종단 안팎에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효석입니다. 최근 조계종 관련 보도를 보면 문중이란 단어가 자주 등장하곤 하는데요. 스승과 제자로 이어지는 법맥을 뜻하는 문중은 과거 종단 정체에 많은 영향을 미쳤지만 이젠 세월과 함께 문중 의식 자체가 점차 옅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조계종의 문중은 종단을 이해하는 밑바탕이 되죠. 홍진호 기자입니다. 문중은 스승과 제자로 이어지는 법맥을 뜻하며 교구와 총림을 넘어서 존재합니다. 조계종 내에는 다양한 문중이 있지만 덕숭문중과 범어문중이 양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각각 수덕사와 범어사가 종가로 일컬어집니다. 먼저 덕숭문중은 근대 선불교의 중흥조로 일컬어지는 경어스님으로부터 시작돼 만공스님을 거쳐 금오스님 등으로 맥을 이어왔습니다. 만공스님의 제자인 정강스님을 통해 용주사로도 법맥이 이어졌고 하남스님이 경어스님의 말년 제자라는 이유로 월정사를 포함시키기도 합니다. 특히 금오스님의 제자들이 불국사와 법주사, 금산사, 주지 등을 역임하면서 금오 문중을 형성했습니다. 3.1운동 당시 민족 대표 33인 중 한 명인 용성스님으로부터 시작된 범어문중의 법맥은 동산스님으로 이어졌고 동산스님은 성철스님과 광덕스님 등 근현대 고승들을 배출했습니다. 범어문중이 속한 본사는 범어사를 비롯해 해인사와 화엄사, 관음사, 쌍계사, 대흥사, 신흥사 등으로 분류됩니다.
이 밖에 통도사는 경복문중, 송광사는 효복문중, 백양사는 백파문중으로 불리며 백파문중은 다시 봉선사와 대흥사, 조계사 등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동안 한국 불교의 폐해와 승가의 분열 등이 문제가 됐을 때마다 문중 중심의 문화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조계종을 문중으로 나눈다는 것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도 많지만 문중이 여전히 종단을 이해하는 데 유효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근대 한국 선불교의 중흥조인 경허 스님의 탄신 169주기를 맞아 스님의 가르침을 기리는 행사가 열립니다. 덕숭 총림 수덕사는 내일 오전 10시 경내 대웅전에서 경허 대선사 탄신 169주년 달해제를 봉행합니다. 경허 스님은 지난 1849년 전주에서 태어나 9살 때 과천 청계사로 출가했고 수월, 해월, 만공, 하남 스님 등의 선승을 길러내 일제강점기 한국불교 중흥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스님은 1912년 음력 4월 25일 세수 64세 법납 56세로 함경도 갑산 웅이방에서 임종계를 남기고 입적했습니다. BBS 불교방송이 명상과 생명윤리 등 불교적 가치를 선도하는 공익적 활동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선상신 사장은 원래 조회에서 BBS 불교방송이 주간 방송사로 참여해 오는 13일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서 열리는 DMZ 세계평화 명상대전의 원만한 진행을 위한 임직원들의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또 24일에는 BBS가 공장식 축산과 대량 살처분의 악순환 근절을 위한 관련 행사에도 나선다며 명상과 생명윤리 등 불교적 가치를 알리는 일에 더욱 매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선상신 사장은 특히 이 같은 활동은 탈종교화 시대 한국 불교가 처한 여러 어려운 현실을 헤쳐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종교 행사를 넘어 지역의 문화축제로 자리 잡은 청주 유등제가 올해는 2018 직지코리아 국제 페스티벌의 전야제로 승화됐습니다. 불교가 낳은 세계 최고 문화유산 직지의 발원지 청주에서 열린 직지 유등문화제를 청주 BBS 이호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처음으로 백운화상 대선사의 모습이 대중들 앞에 공개됐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 직지심체 요절을 편찬한 대선사. 백운화상은 1377년 고려 우왕 때 청주 흥덕사에서 금속 활자로 직지를 탄생시켰습니다. 부처님의 주옥 같은 말씀을 집대성한 책입니다. 청주시 불교연합회는 30일 청주 무심천체육공원에서 직지 유등문화제를 봉행했습니다. 백운화상의 진형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올해는 백운 경안선사의 진형을 조성하여 처음 공개하는 여법한 법석이 마련되어서 더욱 의미 있습니다. 직지심체요절 마지막 법어에서 천복 성고선사는 불법을 배우려고 하지 말고 오직 스스로 무심하여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수행의 요체는 무심에 있다는 뜻으로서 분별과 차별이 없는 마음의 평화가 참다운 무심의 경지라는 가르침입니다. 이어진 유등문화제. 올해는 특히 직지의 세계적 가치를 알리기 위해 개최되는 2018 직지코리아 국제 페스티벌의 성공 기원을 담았습니다. 그 옛날 우리 선조들이 보여준 부처님의 나라,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이 땅이 더 발전하고 더 부처님의 가피로 덮이는 날이 오기를 바라면서 내일부터 21일간 열리는 직지코리아 페스티벌에 더 많은 분들이 오셔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느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직지코리아가 직지의 역사적 가치와 창조적 가치에 중점을 두었다면 이번 행사는 직지 내면의 가치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직지가 불교가 낳은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임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불자들은 청주의 젖줄 무심천에 유등을 띄우며 직지코리아 국제 페스티벌의 성공 개최를 발언했습니다. 2018 청주 직지코리아 국제 페스티벌은 10월 1일부터 21일까지 청주 예술의 전당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BBS 뉴스 이호상입니다.
지난달 평양 남북 정상회담 당시 조계종 민족공동체 추진본부장 원택 스님이 불교계를 대표해 방북길에 올랐는데요. 원택 스님이 정상회담의 뒷이야기를 직접 공개했습니다. 조윤정 기자입니다. 지난달 18일부터 2박 3일간 열린 평양 남북 정상회담 당시 불교계를 대표해 평양을 방문한 조계종 민족공동체 추진본부장 원택 스님. 2주의 시간이 흘렀지만 평양에서의 추억을 떠올리는 스님의 얼굴은 여전히 설렘과 흥분으로 가득합니다. 원택 스님은 기자들과 만나 방북 기간 중 화제가 됐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악수 사진에 대한 뒷이야기를 공개했습니다. 이 스님은 한국에 유명하셨던 성철 스님의 상자로서 우리하고 오늘 같이 일행이 되어서 북한을 북쪽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꼭 그래 그 말을 하시니까 또 김정은 위원장도 꼭 뭐 아는 사람처럼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 보고를 받고 사진도 봤습니다. 잘합니다. 이러니까. 스님은 또 대동강변 난간에 기대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다면서 해당 사진에 대한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대통령께서 남북 관계를 활동을 열심히 이제 평화 모드를 조성하시고 하시니까 이제 어쩌든지 우리 남쪽에서 힘을 보태가지고 남북 민족이 한꺼번에 잘 사는 그런 참 나라가 되도록 열심히 애를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고 참 생각이 많습니다. 이런 인사를 그 정도로 나눴는데. 하지만 원택 스님의 방북에 앞서 기대를 모았던 북한 불교계 관계자들과의 만남은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스님은 안내인에게 여러 번 조선 불교도 연맹 측과의 만남을 요청했지만 평양 방문을 환영한다는 강수린 조불련 위원장의 전화가 있었다는 답만 돌아왔을 뿐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는 없었다며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제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도 그 범위를 이탈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른 곳은 몰라도 금강산 1만 2천 봉에 1만 남자라고 하듯이 마연이라든지 이런 큰 절들은 남쪽과 북쪽이 힘을 합해서 큰 절들을 복원하는 사업들 이런 것들이 하루빨리 이루어지기를. 민족공동체 추진본부 측은 오는 13일 남북 불교교류의 상징인 금강산 신계사 복원 11주년을 기념해 방북을 희망한다는 뜻을 북측에 전달했지만 아직까지 답변은 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최근 남북 공동연락사무소가 개소되고 남북 관계가 계속 진전되고 있는 만큼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남북 불교교류 활성화를 위해 힘쓸 계획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조불련이 바로 편지하고 바로 전화하고 바로 이렇게 정보 전송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남북 연락소가 이제 그런 역할을 해줄 것인지 앞으로 저들 한번 더 살펴보고 그렇게 되면은 중개인보다는 더 우리의 솔직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BBS 뉴스 조윤정입니다.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의 초기까지 스님들이 불교 용품과 특산품 등을 물물교환 방식으로 거래하던 승시를 재현한 축제가 오는 6일부터 나흘간 팔공총림 동화사에서 열립니다. 팔공총림 동화사와 대구시는 오는 6일부터 9일까지 동화사 일원에서 제9회 팔공산 산중장터 승시를 개최해 승시 재현마당과 장터마당, 전시마당, 산중예술가 장터, 문화체험마당으로 나눠 다양한 행사를 선보입니다. 승시 재현마당에서는 스님 장터와 사찰음식 체험 거리를 만들어 승시의 원형을 최대한 살리고 축제 둘째 날인 7일에 열리는 개막 축하 음악회는 정목 스님의 토크 콘서트와 스님들 참여 음악회로 꾸밉니다. 이와 함께 대회 기간 내내 어린이부와 승가부, 일반부로 나눠 씨름대회가 진행되고 국내 최고의 법고대회인 대한민국 법고대전, 대구 지역 문화예술 사회적 기업이 선보이는 승시 주제 공연, 장날 맺은 인연 등 풍성한 볼거리가 이어집니다. 아울러 남북통일기원 공산범패 재현 행사와 대구 경북 지역 140여 개 사찰이 참가하는 통일기원 만등불사, 동화사 들차대회, 줄타기 보존회 공연, 바루공양 체험 등도 마련됩니다. 제22회 노인의 날을 맞아 불교계 복지시설 등에서 다채로운 기념 행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서울 은평 노인종합복지관은 복지관 앞마당에서
관내 어르신과 지역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은평 어르신 한마당 축제를 개최하는 등 복지관 곳곳에서 어르신 예능 경연대회와 축하 공연 등을 마련했습니다. 이와 함께 어르신 복지 증진에 기여한 모범 어르신과 어르신 복지 기여자에 대한 표창장이 수여되고 어르신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다채로운 행사들이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스마트폰 중독과 디지털 과의존 현상이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불교계는 명상을 통해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류기환 기자입니다. 4차 산업혁명을 통한 첨단 기술 발전은 우리 삶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일상적인 삶이 편해지고 빨라진 만큼 이에 따른 부정적인 요소들도 존재합니다. 스마트폰, 태블릿 PC와 같은 디지털 기기에 대한 지나친 의존이 바로 그것입니다. 최근 스마트폰 과의존 현상으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거나 가족이나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 조사를 보면 전 연령대에 걸쳐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고 이에 대한 범국민적인 인식 개선의 필요성 또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첨단 정보기술에 기반한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과의존까지 예상되는 가운데 불교를 비롯한 종교계가 스마트폰 과의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응 방향 모색에 나섰습니다. 불교계는 천주교, 개신교와 함께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 디지털 과의존 문제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3대 종교 포럼을 열고 디지털 과의존을 예방,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되는 기술이 나오고 있다. 이것은 이제 그 기술이 우리의 몸 전체를 담는 거죠. 스마트폰 하나뿐만 아니라 그것은 이제 웨어러블, 입는 형태의 컴퓨터다. 도로, 교랑, 모든 곳에 건물의 빌딩에 모든 센서가 부착돼 가지고 그것이 우리에게 연결된 이것이 전 세계의 모든 것이 이제 부착돼. 이게 이제 항상 연결성이고 세 번째는 다양성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은 이제 이 다양성은 각 개인의 필요에 맞추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심리 치료 로봇, 대화형 감정 교류, 각종 투자 어드바이저 조계종 포교부장 가섭스님은 연기의 관점에서 괴로운 느낌을 피하기 위해 선택한 디지털 과의존 상태가 또 다른 고통을 야기한다면서 양극단에 치우치지 않는 중도를 해법으로 제시했습니다. 옷에 쌓인 먼지를 탁탁 털어내면 되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인식하냐면 인식의 오류라고 하는 것이 그 먼지가 내 것으로 하는 거예요. 그걸 끌어안고 사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감각적인 그러한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이것은 연기적인 차원에서 잠시 나에게 다가온 것이다라고 인식해야 된다는 겁니다. 불교의 관점에서 볼 때는 불교의 그 괴로운 느낌을 피하기 위해서 선택한 디지털 과의존 상태를 또 다른 고통으로 야기한다라는 겁니다. 아울러 명상과 참선을 통해 괴로움을 수용하고 마음의 평온을 되찾으면 스마트폰 과의존을 이겨낼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괴로운 것을 예를 들면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그대로 수용해서 그것을 전환시키는 힘을 우리에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공성을 깨달으면 첫 번째 얻어지는 게 뭐냐? 마음의 괴로움이 사라집니다. 번뇌가 사라집니다. 번뇌가 사라지다는 얘기는 그런 중독성이 소멸된다라는 겁니다. 공성을 깨달으면. 근데 공성을 깨닫지 않고 그것이 마치 진짜 내 것처럼 원래 있는 것처럼 받아들이는 순간 거기에 깊이 빠져들어서 못 나오게 되는 거죠. 이번 포럼이 우리가 직면해 있는 다양한 사회 문제에 대해 종교적 관점으로 접근해 올바른 해법을 찾아나가는 새로운 모범 사례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BS 뉴스 류기환입니다. 선진국들이 유례없는 호황을 누리며 미래 산업까지 선도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성장 동력도 떨어지고 미래에 대한 대비도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위기의 한국, 원인은 무엇이고 대책은 무엇인지 화쟁 토론에서 짚어봤습니다. 김봉래 기자입니다. 이각범의 화쟁 토론에 참여한 패널들은 앞서 나가고 있는 선진국들과 달리 우리나라는 과거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역동성마저 잃어버리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어디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방향도 잡지 못하고 변화에 따른 위험과 고통을 감당할 자신감도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패러다임 시프트와 관련해 이전영 전 포스텍 기술투자사장은 변화에 따르는 고통을 감내하겠다는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오픈 마인드와 융합적 사고를 주문했고 조금 더 오픈 마인드로 다른 얘기를 들을 수 있을 때 저는 그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화쟁, 융합 또는 이런 정반합의 사유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현재 제일 필요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박정일 한양대 컴퓨터 소프트웨어학과 겸임 교수는 선진국의 공통된 경제 패러다임으로 규제 혁신과 과감한 감세 등을 꼽으며 규제 철폐를 강조했습니다. 규제 혁신, 과감한 감세 및 친기업 정책을 펼친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개인정보 규제라든지 규제 철폐 이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 4차 산업혁명 시대는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전영 사장은 고위험 고수익으로 분위기를 바꿔나가되 리스크 관리를 잘해줘야 젊은이들이 적극 나설 수 있다며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역설했고 박정일 교수는 일관성 있는 통합, 융합 정책과 더불어 과거의 주력 산업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산업을 동시에 발전시킬 것을 주문했습니다. 빅데이터 기반의 경제를 육성하는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데이터 중요성이 많이 나오는데 데이터를 저는 모든 사람이 같이 만들어서 공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너무 그것도 대기업만 모든 데이터가 대기업으로 가는 것도 문제가 있고 일본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개인정보를 활용해서 얼마든지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는데 우리는 개인 정보라는 거에 앞서서 규제의 새로운 비즈니스가 전부 다 놓치고 있습니다. 진행을 맡은 이각범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은 이제 누가 먼저 앞서가느냐가 그 나라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면서 다만 시장은 바다와 같고 정부는 바다 위에서 항해하는 범선과 같다는 말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는 말로 토론을 마무리했습니다. BBS 뉴스 김봉래입니다. 동국대 1호 교사이자 문과대학 건물인 명진관이 문화재로 등록 예고됐습니다. 문화재청은 교육시설인 동국대 석조전, 명진관과 충남대 구물리과대학 등 2건을 문화재로 등록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동국대 명진관은 서울 해화동 대학로에서 지금의 자리로 학교를 이전하면서 세운 최초의 건물로 1958년 건립됐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건축가 가운데 한 명인 송민구 선생이 설계했습니다. 문화재청은 중앙부를 중심으로 좌우 대칭성을 강조한 평면 구성과 석재로 마감한 외관 등은 대학 본관의 상징성을 잘 표현해주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계종 포교원이 포교를 통해 불교와 종단 발전에 공이 있는 사찰이나 개인, 단체 공로를 치하하는 제30회 포교대상 후보자를 추천 공모합니다. 후보자 추천은 교구본사 주지나 종단 소속 포교, 신도단체 대표자 등이 할 수 있고 종정상인 포교대상과 총무원장상인 공로상, 포교원장상인 원력상 등으로 나눠 시상하게 됩니다. 공모 신청은 소정 양식의 추천서와 포교활동 공적서, 이력서, 각종 증명서 등 구비 서류를 갖춰 오는 31일까지 포교원 교화팀으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됩니다. 시상식은 오늘 12월 중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만해 스님 등 일제 경찰이 주요 감시 대상 4,857명 신상을 카드 형태로 정리한 기록물이 문화재가 됐습니다. 문화재청은 일제 주요 감시 대상 인물 카드, 완도 소환면 구 당사도 등대, 윤봉춘 일기 등 항일 독립유산 3건과 최초 국정미술교과서 도화 인본 등 모두 5건을 문화재로 등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일제강점기 저항시인 이육사의 친필 원고 바다의 마음이 문화재가 됩니다. 문화재청은 이육사 친필 원고와 항일 독립문화유산인 지청천 일기, 1950년대 건립된 광양구 진월 면사무소 등 3건을 문화재로 등록 예고했습니다. 이육사 친필 시 원고는 문학사적 중요성을 고려하면 극히 드문 편입니다. 국립민속박물관 상설전시관 제1관이 오는 22일부터 12월 말까지 휴관합니다. 박물관은
민속 주제 박물관 정체성에 부합하는 주제를 모색하고 새 운영 방식을 통해 상설 전시관 제1관을 전면 개편하고자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전남 해남 대흥사에서 우리 전통차의 세계화 모색을 위한 국제교류회가 열립니다. 이번 행사는 대흥사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기념하고 다성 초이 선사를 기리기 위해 마련되는데요.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 일본, 대만,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아시아 6개 나라 차인들이 참여해 자국의 전통 차 문화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우리 전통차의 세계화는 불교계의 오랜 수건입니다. 예와 격을 품고 차,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는 우리의 전통차는 오랜 세월 사부대중의 수행에 가장 가까운 것으로 자리매김해왔지만 대중화와 세계화에는 아직도 미흡합니다. 당장 커피만큼은 아니더라도 일상 속에서 누구나 즐겨 찾는 친숙한 차 문화를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진지하게 모색할 때입니다. 10월 2일 화요일 BBS 뉴스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